자, 최근 강문경 가수와 비롯하여 이 많은 한일가왕전의 이 편파 논란까지 야기시키게 된 이 현역가왕 한일가왕전 제작사의 대표 서혜진 PD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결국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다라는 판단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이 서혜진 PD가 시청률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협의 없이 동남아 활동을 추진시켰다라는 논란이 일었던 언더 15. 물론 맞고서를 하면서 전면 부인했고 우리는 동남아 활동을 추진한 적이 없다. 하지만 여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출연자들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소송전에 참여를 하면서 이 서혜진 PD의 의견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이 강문경 가수가 결국 자진 하차라는 미명하에 어찌 본다면 굉장한 부당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그 부당함 속에 알고 보니 이 강문경 가수의 재계약 관련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서혜진 PD가 강문경 가수가 재계약 여부를 떠나서 현역가왕 본 시즌 때부터도 굉장히 편파적인 논란에 많이 휩싸였고 특정 가수를 밀어주는 게 아니냐. 특히 현역가왕 시즌 1의 경우 여성 가수 린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 중에 하필이면 강문경 가수가 하차하면서 린이 MC로 들어오게 된 그 상황으로 더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혜진 PD가 언더 15 방영 자체가 어그러지게 되면서 엎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서혜진 PD가 사실 그 다음 시즌인 현역가왕 3를 위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강문경 가수와 결국 트레이드된 교체가 된 이 가수 린 이들의 어떤 투입이 굉장히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였다. 가수 린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대중적 팬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조치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린 가수도 굉장히 편파로서 올라왔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린이 들어가게 되면서 강문경 가수가 튕겨져 나오는 모양새가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서혜진 PD에게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제2의 박서진이 탄생할까 한 달 미뤄진 현역가왕 3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일 탑10쇼 2가 진행이 되어야 이 한일가왕전 2가 종료가 되면서 바로 한일 탑10쇼에 박서진 가수를 비롯한 현역가왕 2의 탑7 멤버들이 대거 포진을 하게 될 것이고 이들로 주축으로 하여 시청률을 확보하면서 결국 현역가왕 3로 이어져야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언더 15 논란에서 얻게 된 타격을 조금이나마 무마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 서혜진 PD 입장에서는 이 언더 15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한일가왕전 2와 앞에 말씀드렸던 한일 탑10쇼 2와 마지막 현역가왕 3까지 이걸 잘 끌고 나가야 하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달 보류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실상 11월 18일 날 첫 녹화를 진행하겠다라고 되어져 있고 굉장히 제2의 박서진이 탄생할까 왈가왈가 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사 내용에서도 제2의 전유진, 박서진이 또 한 번 탄생할 수 있을까? 언론사의 취재 결과 현역가왕 3가 내달 18일 첫 녹화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본래 10월 달에 첫 녹화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한 달 가까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선 1차, 2차, 3차가 차례대로 진행이 된다. 이번 현역가왕 3는 글로벌 K 현역 여제들이 출연을 하면서 시즌 1에서 전유진, 김다현, 박혜신, 마리아, 별사랑,
윤수연 등의 유명 현역이 함께한 가운데 과연 이번 시즌3에는 얼마나 더 강력한 출연진이 나오게 될지 시선을 집중시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달 미뤄졌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언더15 논란 때문일까요? 기사에서는 첫 방송이 오는 12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12월 달에 현역가왕 3를 내보낸다면 경쟁사인 TV조선의 미스트롯4와 겹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현역가왕과 미스트롯 시리즈의 방송 시기가 올 12월 달로 같아지면서 양사의 경쟁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죠. 사실 이때까지 이 현역가왕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미스트롯4와 더불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항상 먼저 방영을 했습니다. 사실상 먼저 방영을 하고 그 이후에 미스트롯 또는 미스터트롯 시리즈가 방영이 됐단 말이죠. 이건 현역가왕2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역가왕2 때도 먼저 현역가왕이 방영을 하고 그 다음에 미스터트롯 3가 방영을 했죠. 그래서 뭔가 이 현역가왕이 끝나는 시기쯤에 미스터트롯이나 미스트롯 시리즈가 방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전면전을 펼치겠다라는 겁니다. 가히 미스트롯과 한번 전면전을 펼쳐보겠다. 그래서 한 달 가까이 녹화를 미룬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때까지 현역가왕 시리즈는요. 이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에게 시청률 경쟁에서 승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소차까지 따라잡은 적은 있지만 결국 패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건 뭐 기존 TV조선의 시청자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혜진 PD가 굉장히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언더15 논란까지 제대로 잠재우지 못하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현역가왕 3에서 또 한 번 미스트롯4에게 패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이들을 상대로 동남아 활동을 추진시켰다라는 의혹 때문에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받았단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언더15을 촬영했고 출연자들을 섭외하여 막대한 자본을 어디서 끌었었겠습니까? MBN도 투자를 했겠지만 제작사인 크레아 스튜디오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투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상대로 돈벌이가 돼야 하는데 이제는 동남아 활동을 추진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까지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뉴진스 그 이전에는 피프티와 같은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속계약 해지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방송도 방영을 못했는데 이 멤버들을 상대로 활동도 못하게 되어 돈벌이가 안 되면 이 크레아 스튜디오에서는 정말 공중에 돈을 엄청나게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날리게 되는 모양새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굉장히 회사가 부도날 수 있는 위험한 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현역가왕 4 아니죠 미스트롯 4와 현역가왕 3의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미스트롯 4가 12월 달에 방송이 확정이 됐는데 이 미스트롯에서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시청률을 과연 미스트롯 4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김용빈 가수가 예고편에 등장을 해서 마치 다음 왕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설명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지금 등장을 손비나 씨와 함께 했단 말이죠. 뭐 일각에서는 김용빈 가수가 심사위원단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에서는 항상 진선미에 들어갔던 참가자들이 그 다음 시즌에 심사위원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땐 놀랍게도 현역가왕 3에 박서진 가수가 심사위원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높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니 현역가왕의 시즌에 다른데요? 현역가왕 3는 여자 가수가 나오는데요? 근데 기억나시죠? 가수 린씨가 현역가왕 2 때 심사위원단으로 등장을 했고
한일가왕전에서도 등장을 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현역가왕 3에서는 이 박서진 가수가 아무래도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 가수 린 씨가 한일가왕전의 심사위원단으로 등장을 한 만큼 이 박서진 가수를 왜 내보낼 가능성이 높냐면 미스트롯4에 김용빈, 손비나 이런 진선미에 든 가수들을 내보내게 될 경우 이 가수의 팬덤 분들이 미스트롯4를 대거 시청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가장 큰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박서진 가수를 심사위원단으로 내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앞당긴 이유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특성상 아무래도 무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역가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유명했던 가수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스트롯4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서사를 쌓아가는 중반 이후면 모를까 초반부에는 시청률의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역가왕의 경우 초반부터 현역 가수들이 나오다 보니 시청률 경쟁에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혜진 PD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수를 든 겁니다. 초반부터 시청률에서 밀리면서 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 시리즈의 특성상 초반부에는 유명인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 팬덤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 초장부터 우리가 시청률을 이기고 가겠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박서진 가수를 심사위원단으로 내보내면서 이 가수들 팬덤의 시청률까지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박서진 가수와 김용빈 가수의 팬덤의 시청률 경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 기존에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요? 저는 그만큼 서혜진 PD가 굉장히 지금 위기에 내몰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당연히 앞에 말씀드렸던 언더15의 사태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강문경 가수와의 재계약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서혜진 PD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강문경 가수와 강문경 가수의 소속사인 서주경 대표의 욕심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서혜진 PD의 이 많은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 이후의 행보를 보면 다시는 서혜진 PD를 찾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은 서혜진 PD와 관계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만큼 조건적인 부분에서 과연 강문경 가수와 서주경 대표가 만족할 만한 답을 줬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이 서혜진 PD가 행보를 보세요. 지금 보면 출연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잖아요. 동남아 해외 활동을 종용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본인은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더15을 방심위에서 방통위에서 다 승인받은 프로그램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번 언더15 동남아 활동 추진 종용 역시 많은 분들은 서혜진 PD보단 출연자들에게 힘을 실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만큼 서혜진 PD가 굉장히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박서진 가수조차 시청률에 희생이 되면서 탈락할 것처럼 여러 번 위기를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초장부터 투입하지 않고 중간 투입을 하면서 먹지 않아도 될 비판을 굉장히 박서진 가수가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강문경 가수마저도 재계약 논란으로 인해 굉장히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혜진 PD가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많은 분들에게 응원보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강문경의 경우 한일가왕전 첫 번째 무대에 등장해 당신은 누구세요? 무대로 트로트의 맛을 알렸지만 34대 66으로 크게 패배를 하게 되었다. 진지함을 덜어내고 오라버니로 다시 승부에 나섰지만 역시나 76대 124점으로 대패하며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 우리 가수들이 트로트를 불러 모두 패한 것은 아니다. 박서진 같은 경우 1회에서 배띠어라를 불러
유다이를 꺾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 한일가왕전에서 트로트가 힘을 못 쓰게 되면서 이 진혜성, 강문경 두 사람이 사실 마지막까지 굉장히 패배하다가 그나마도 진혜성 가수는 1승을 올렸지만 강문경 가수는 0승을 하게 되면서 많은 논란거리에 휩싸였죠. 이 당시 때 언론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노래 장르의 문제가 아니냐. 트로트가 아니라 새로운 장르를 불러서 승부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강문경 같은 경우 중앙대학교 국악과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고 오로지 트로트 발성을 찾기 위해 시간과 공을 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가 아닌 무대를 상상하기 어렵다. 유튜브나 커뮤니티 어디를 가도 강문경 가수가 트로트 장르가 아닌 노래를 부른 흔적이 없다. 팬들은 그런 강문경이기 때문에 트로트가 아닌 장르로 승부를 펼친다면 방송의 흥행과 한국팀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었죠. 그냥 철저하게 강문경 가수가 추락하기만을 연출했지 않나. 왜냐면 이제 우리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바로 MBN과 현역가왕 제작진 입장에서 말이죠. 자, 그런데 특히나 이 한일 탑10 시조에 강문경 가수가 퇴출돼 버린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박서진, 진혜성, 최수호, 강문경 등 현역가왕 탑7 홀대에 팬들이 한일 탑10 쇼 2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존재했다. 한일 탑10 쇼 2가 괜히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은 현역가왕2 탑7만의 예능 방송을 따로 만들어 달라라는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한때 말씀을 드렸죠. 현역가왕 탑7 멤버들을 홀대하고 있다. 돗대기 시장처럼 뭐 현역가왕 시즌 1 심지어 불타는 트롯맨 출연자들과도 다 묶어가지고 현역가왕2 탑7 멤버들의 예능 방송을 끼워 팔기처럼 하고 있다 보니 시청률 때문에서라도 굉장히 한심한 선택이다. 제가 굉장히 비판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팬들 사이에서는 이들만을 위한 예능 방송을 따로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가 줄곧 쏟아져 왔다라는 겁니다. 현역가왕과 현역가왕2의 멤버들을 분리하자. 한일 탑10쇼 시청자들이 불량 문제를 제기한 근본적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현역가왕2 탑7 멤버들의 출연 방송 분량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죠. 특히 시청자들은 린 등의 특정 가수가 카메라에 자주 잡히고 무대도 많다. 현역가왕2 탑7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마이진같이 현역가왕 준 우승자임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최근에 방송됐다는 한일 탑10쇼 문경세대편에서는 최수호 가수만 개인 무대가 통편집이 되면서 가장 최근 방송분에서 현역가왕 탑7의 무대가 줄을 잃었고 진혜성, 애녹, 신승태, 최수호는 솔로 무대가 없었으며 마이진 역시 자리 배치가 뒤쪽이었고 분량이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은 한일 탑10쇼가 애초에 전유진, 마이진, 김다연, 린, 별사랑 등 현역가왕 탑7이 주축이 된 예능이었다. 그러니 이들을 분리하여서 현역가왕 2 멤버들을 위한 한일 탑10쇼 2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어떤 시청자는 현역가왕 2에서 치열하게 실력을 겨뤄 탑7에 선발된 박서진, 진혜성, 애녹,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만의 예능 방송이 필요하다. 이들의 분량을 적게 뽑는 건 현역가왕 탑7이나 다른 게스트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그리고 현역가왕 1에서 탑7에 들었던 박혜신과 마리아를 아무런 설명 없이 방송에서 제외시키며 많은 논란을 이야기했죠. 제작진은 지금부터라도 공정한 방송으로 프로그램의 명예를 지키고 시청자들에게 더 이상 상처와 실망을 주지 않는다. 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박혜신 가수가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방송에서 하차한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박혜신 가수가 어느 날 한일 탑10쇼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한일 탑10 쇼의 갈라쇼를 앞두고 뭐 팬심이 굉장히 집중된다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 8월 달입니다. 근데 이 박혜신 가수가 어느 날 사라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터지게 됐습니다. 이거 뭐 서혜진 PD와의 어떤 문제점이 벌어진 게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사실 다 쏟아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박혜신 가수가 결국 퇴출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영상을 제가 또 한번 다뤄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박혜신 가수가 최근 근황을 보면 이 9월 달에 방송보다 단독 콘서트로 존재감을 빛내고 있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역가왕 한일 탑10쇼 입장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 그 어떤 설명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박혜신 가수가 이 나가게 된 방송에 대한 어떤 이야기, 제대로 된 설명, 상세한 설명 존재하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박혜신 가수 같은 경우가 탑7 활동 도중 계약과 관련하여 제작진, 그러니까 현역가왕의 크레아 스튜디오, 결국 서혜진 PD와의 마찰이 빚어지면서 계약 관련 문제로 이 제작진과 박혜신 소속사 사이에 뭐 정말 육두 문자가 섞인 문자가 오고 가기도 했었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런데 박혜신 가수만이 아닙니다. 누가 또 있죠? 우리가 정말 대박을 쳤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마리아 가수. 이 보십시오. 제가 마리아라고 쳤는데 얼굴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현역가왕 마리아라고 치면 나올까요? 그나마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박혜신 가수와 함께 제주에 기부했던 기사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박혜신 가수는 단독 콘서트를 하고 있지만 이 마리아 가수는 아마 방송 활동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 가수 역시 매니지먼트권 계약과 관련해. 매니지먼트권 계약이 뭡니까? 서혜진 PD 사단과 함께 앞으로 내가 만드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우리와 함께 상의를 해서 광고도 찍고 이런 매니지먼트 계약. 각자 가수가 소속사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이 상업적인 활동을 조율하는 부분인데 역시 서혜진 PD의 크레아 스튜디오와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을 겪으면서 마리아 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큰 정신적 데미지를 입었다고 해요. 그 불화로 인해 이 한일가왕전의 두 사람은 결국 불참하게 됩니다. 그 당시 때 강혜연, 조정민이 출연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됐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이 현역가왕이나 한일가왕전에서 별도의 친절한 설명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결국 강문경 가수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죠. 마리아 박혜신 가수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강문경 가수가 결국 비슷한 계약 관련 문제로 인해서 제작진과 마찰이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찰의 여파가 결국 서울 공연에서도 강문경 가수가 불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박혜신, 마리아 두 사람이 한일가왕전에 불참하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제작진하고 마찰이 생겼고 계약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참여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강문경 가수는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있죠.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한일 탑10쇼에 등장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 강문경 가수는요, 최근에 음원 부문에서 1위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스타덤 차트에서 강문경 가수가 1위를 차지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사실 강문경 가수가 탑7 멤버들의 최종 선정 순위가 상위권이 되지 못하죠. 그런데도 이 쟁쟁한 가수들을 제치고 비록 스타덤이라는 투표 결과이지만 1등을 차지했다라는 건 강문경 가수의 팬덤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승리로 끝난 한일가왕전 2. 근데 이 MVP가 과연 누구로 선정이 되느냐? 유력 후보 박서진, 논란은 예고되었다? 이런 기사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 MVP가 누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쏟아지게 된 거죠. 물론 승률로 따져본다면 박서진 가수가 1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점쳐졌는데 이 MVP 발표 및 수상, 갈라쇼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일가왕전 1의 경우 황금막내 김다현 양이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1등을 했다고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로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유다이가 MVP에 선정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 일본은 2연패를 했기 때문에 MVP를 주는 것이 뭔가 모양새가 좀 맞지 않냐. 유튜브 조회수도 지금 압도적인 1등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박서진, 최소가 눈에 띄지만 박서진이 가장 단연 탑이다. 굉장히 유력하다. 특히 국내 팬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강문경 가수의 이름이 고작 단 1승도 올리지 못하며 트로트 장르의 홀대 논란이 컸다라는 것만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누군가는 지금 압도적인 MVP 1위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나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박혜신 마리아 사태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문경 가수가 결국 서주경 대표의 어떤 이 서혜진 대표와 두 사람 사이에 이 계약 문제로 인한 불화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후반부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가 있었을지언정 이 강문경 가수가 여전히 방송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홀대를 줬다라는 건 서혜진 대표와 제작진이 어떤 식으로 가수를 대하고 있는지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죠. 이러다 보니 최근 이 황민호 군이 한일 탑10쇼에 강문경 가수의 자리로 들어온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민호 군이 하차했으면 좋겠다. 방송 출연도 안 했는데 하차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이기도 하고 강문경 가수를 밀어내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강문경 가수가 빠질 거면 탑6로 차라리 방송을 하던가 왜 황민호 군을 넣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황민호 군이 최근 고된 스케줄에 코피까지 흘리면서 13살 인생 중 제일 바쁜 인생을 보내고 있다. 첫 단독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방송법 때문에 아동 같은 경우 특정 시간이 지나면은 방송 촬영을 하지 못하고 퇴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촬영하기에도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황민호 군이 최근 굉장히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너무 피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서혜진 PD의 호출과 요청으로 인해서 출연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이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는 황민호 군이 건강 우려가 된다라는 말도 있고 뭔가 프로그램 취지와 조금 벗어나지 않냐라는 말도 있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프로그램은 황민호 군과 너무나 잘 맞잖아요. 차라리 다른 예능 방송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의에 말씀드렸던 린. 최근 파경을 하면서 전 남편의 흔적을 남겨두더니 이혼 2달 만에 집에 초대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바로 자신의 단독 콘서트를 11월 달에 연다라며 이렇게 글을 올린 건데 이게 문제가 린 가수가 굉장히 좀 극찬 대우를 MBN에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강문경 가수에 비해서 린 가수 같은 경우 굉장히 한일 탑10쇼2에서 분량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특히